왜 힘이 없어? 무슨 일 있어? 몇 명이라도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누리당은 선거 조진 거지 뭐. 지금 그깟 선거가 문제예요? 정치는 다 그래. 유불리만 따지는 거야. 인간이 참 무덤덤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내심 실망스럽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유불리, 세월호 사건은 이 안에 답이 있다. 불리는 누가 봐도 정부 여당이며 유리는 당연히 야당이다. 이걸 조금 확대 해석해보면 세상 충격을 금할 수 없게 된다. 진짜 쫄딱 망하게 생겼으니 제발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와 이게 웬 떡. 우리 이제 곧길 걷는 건가? 시계 아주 원초적인 속내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해양 교통사고로 따져봐도 역겹기 그지없다. 이러니 문재인의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말은 100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다. 꽃 같은 아이들의 죽음은 진심으로 안타깝고 지금은 성인이 되었을 텐데 가장 아름다운 20대 시절이 아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슬프고 아프다. 정치에 이용되다 못해 정치꾼이 되어버린 유가족도 있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자식을 잃은 애통하면은 위로가 있어야 한다. 생존자는 긴 세월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하고 이를 아프게 지켜볼 부모의 심정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반인 피해자를 포함해 모두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니 세월호 자체에 국민적 염증을 유발한 좌파 정치가 더욱 괘씸하다. 왜 국민이 감정을 숨기고 제어해야 하나? 왜 울지 못하게 만들었나? 결국 좌파 정치는 아이들을 영원히 잊혀지게 하고 있고 유가족에겐 자식을 팔아서 팔자나 고치려는 파렴치에 낙인을 찍지 않았나? 좌파 시민단체가 슬픔의 기생의 판을 벌였고 좌파 정치는 이 판을 통해 자신을 정의로 포장했다. 그 결과가 훗날 문재인의 대법원이 세월호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사기 탄핵의 주요 구실이 되었으며 국민이 의식화된 틈에 문재인은 정권 도둑질에 성공할 수 있었다. 사고든 기획이든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고면 좌파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아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것이고 기획이라면 좌파의 재질은 극히 나빠질 뿐이다. 박근혜 정부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은 유가족의 입장이 아닌 배후 즉 좌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아니, 해결이 되지 않기를 바란 것이 좌파의 진짜 속내 아닌가? 그 증거가 문재인 정권이다. 유가족은 왜 지금도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후보 시절부터 해수부가 문재인의 눈치를 받고 문재인은 집권 후 자리를 약속했다라는 의혹이 있었다. 믿고 말고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공중파가 단독을 달고 내보낸 뉴스였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4년이 지났는데 왜 안 되고 있나? 도대체 누가 방해를 하나? 국힘당일 리는 없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수상한 내분이 일어나며 문재인에게 시간을 벌어준 게 국힘당이니까. 좀 솔직해지자. 이거 진상 규명 관계인들에게 문재인이 빚 갚고 있는 거 아닌가? 하루라도 더 자리가 보장되어야 조금이라도 더 헤쳐먹을 수 있으니 말이다. 문재인이 세월호로 감성팔이를 할 때마다 미쳐버린 대깨문에 후원금도 몰릴 텐데 아닌가? 아님 말고. 또 한 가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 승객을 두고 빠져나온 생존 승무원과 선박을 소유하고 운항했던 업체에 관한 것이다. 문재인의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무고함을 확정한 사안이니 좌파 입장에서 세월호 의혹은 반드시 사고여야만 한다. 만약 사고가 아니라면 누군가 기획했다는 것인데 남는 건 좌파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시 정부 여당이 승무원과 업체보다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욕을 더 처먹어야 할 이유가 있나? 더욱이 위로금이 아닌 보상금을 국가가 지급해야 했을 이유도 없다. 유병원의 세모는 특히 좌파 정권과의 유착에 여러 의혹이 있었다. 이 의혹도 세월호 참사 이후의 일로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사회 분위기 탓에 전혀 다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시원하게 반박된 것도 없다. 유병원 일가의 세모는 97년 외환위기 때의 부도 처리되었다. 세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해야 했던 신세계 종금 등의 파산 관제인으로 법원은
문재인을 지정했다. 좌파는 이 대목에서 파산 관제인 지정 주체는 법원이며 제기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2014년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말한다. 이건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무려 2,200억 원에 달하는 가집행 승소 판결까지 받은 상태에서 은닉 재산 추적 등의 어떤 조치도 없이 2003년 2월 민정수석에 부임한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1. 상식적으로 종결 전엔 지명도 부임도 없었어야 하며 2. 부임 이후엔 후속 조치라도 있었어야 했다. 이 관계에서 파산 관제인이란 문재인이 유병원 일가의 돈을 회수하는 담당자라는 뜻이다. 이게 노무현 정권 때의 일이다. 이걸 의혹 없다 말할 수 있나? 대충 그렇게 넘어가도 될 일인가? 심지어 예금보험공사가 등장하는 것은 곧 세금인데 진상 규명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깨문의 호의를 받는 문재인이 고맙다라고 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고마울 만큼 소원 성취에 성공했으니 쓸데없이 나불대다가 변수라도 만들어지면 아주 그냥 난리 나는 거다. 이제라도 좌파의 본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선해, 무능, 잘해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의도는 선했으나 실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무능은 죄가 아니다. 부패한 보수보다는 낫다. 다 틀렸다. 좌파는 극도로 사악한 것이다. 사고 체계부터 보편적인 인간과는 다르다. 박원순을 봐라. 지 살자고 멀쩡한 자식을 생사불명의 불효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나. 대상이 생판남이라면 오죽할까.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문재인을 들이받으면 민주당과 대깨문이 그냥 있을 리 없다. 이낙연의 목숨 건 충성 맹세가 나온 게 바로 어제다. 입바른 소리하다가 대깨문에 탈탈 털린 민주당 초선들 고락선이도 참고할 만하다. 이런 작자들이 노란 리본 달고 감성팔이를 하고 있으니 세월호가 설령 단순 사고라고 하더라도 좌파 정치의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거다. 좌파는 사후 세계의 존재를 믿을까? 정치인이라면 쇼를 하기 위해서라도 종교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테니 믿는다고 치자. 두렵지 않나? 아이들이 내려다보며 꾸짖을 텐데. 노무현은, 노회찬은, 박원순은, 좌파가 말하는 군사 독재 정권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만큼 많은 죽음이 좌파 정권에서 있었는데 자신 있나? 현실성 이런 거 다 떠나서 지옥에도 레벨이 있다면 이 개땡땡들이 죽어서 지옥 심사 받을 때 그 담당자가 이재수 장군님이었으면 좋겠다. 문재인은 노무현이 하고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 분들을 마음 놓고 위로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